법원에서 계속 그 라이브 하셨죠? 네, 예, 라이브 예. 한번 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라이브 2번 했습니다. 라이브 2번이나 하셨구나. 네.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나요? 뭐 지금 그 한 4만 명 가까이 왔어요. 네. 제가 1시에 오늘 여기서 웰컴 라이브 했는데, 네. 맞물리면서 하셔갖고, 저희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들었을 텐데. 제가 몰랐습니다. 농담이에요. 저도 바로 라이브 다시 들어가서, 네. 바로 봤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 많았죠. 그런데, 한 가지 유동규 본부장님, 아내 되시는 분도 오늘 재판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2심. 고법. 예, 고법에서 예. 오늘 받았었고요. 어떤 혐의였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 핸드폰을 버린 거. 아이고, 그게 무슨 죄라고. 어떻게 그럼 선고가 나왔습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 예. 집사람이 네. 원래는 이제 2021년도에 예. 증거 은닉죄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22년 원래 계획은 이제 결혼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식을 다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네. 결혼을 못 한 거예요. 저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뭐냐면 그 핸드폰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것을 그 9월 달에 2021년 9월 달에 제가 바꿉니다. 네. 새로운 핸드폰으로. 네. 그 정진상이 그때 이제 바꾸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도 바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진상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통화가 아예 안 됐어요. 그때부터. 아하. 그래서 이제 2021년 9월 제가 14일인가 그때 이제 핸드폰을 바꾸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쓰던 핸드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냐면 2021년 2월 달부터 네. 예, 그러니까 9월 14일까지 쓴 거죠. 네네. 이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네. 예, 왜냐면 그건 아깝잖아요. 팔아먹기도 하면 되니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김반배랑 저랑 통화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대장동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었거든.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 텔레그램상에 저하고 김용, 정진상하고 대화한 내용은 수두룩히 들어있죠. 그렇죠. 김만배는 없더라도 예. 정진상, 김용관은 뭐 예. 계속 텔레그램으로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예, 돈 달라 뭐 이런 것도 예, 예. 김용이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내용이 있었을 거고 다 네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진상, 김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필요하지. 그렇죠? 자기네가 나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핸드폰이 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그 정진상 지시로 해가지고 그 새로 산 핸드폰, 예, 2주 된 예. 핸드폰, 예, 예. 그걸 던져버리는 바람에 네네. 증거 인멸이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 적부심할 때 네네. 차라리 내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 줄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그거 어딨냐 네네. 이런데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거론되는 게 싫어서 네네. 내 지인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한 네네. 거예요. 네. 내 지인 통해서 주겠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이제 검사가 그러면 이제 다시 검사실에 불렀어요. 예, 예. 구속 적부심 이후에 예, 예. 불러가지고 그 통화를 하게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예. 그 검사 핸드폰에 예, 예. 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예, 예. 해가지고 우리 변호사 있고 이제 저 있고 예. 했는데 예. 그 핸드폰 좀 갖고 오라고 제가 예, 이야기했더니 없대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더니. 저는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제가 됐습니까? 아니 뭐 하려고 제가 만약 버리라고 그랬다면 그렇죠, 지시했다면 뭐 하려고 제가 검사 앞에서 검사뿐만 아니라 그 구속 적부심에서 판사 앞에서 내가 낸다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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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아예 그 말을 안 하죠. 그렇죠. 아내를 보호하려면 차라리. 아예 아내 보호뿐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아예 안 하죠. 버리라고 그렇죠. 그랬으면 그렇죠,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아예 그 핸드폰 이야기를 꺼내질 않죠. 그렇죠. 꺼내질 않죠. 내가 뭐 버리라고 그랬다면 뭐 하려고 그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근데 전화했더니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 어떻게 됐죠? 왜 그게 없어? 그랬더니 그냥 우물쭈물. 아니 우물쭈물 하면서 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네네. 검사도 듣고 다 듣고 있는데. 내가 그거 왜 버렸어? 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거. 내가 예. 뭐 그랬다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영상 녹화실에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는데 예. 이제 검사는 뭐냐면 검사 측에서 뭐가 그러냐면 나를 더 이제 그 구속을 오래 시키려고 예, 예. 그거를 이제 내가 교사했다. 그 증거인멸 교사. 예, 해가지고 아내가 버린 거다. 이렇게 예, 예. 이제 몰아간 거예요. 예, 예. 그때 검사는 무조건 몰아가야 되니까. 예, 예. 구속을 더 시키려니까 이제 예, 예. 추가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잡은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예. 제가 그걸 갖다가 저는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는 아내가 왜 버렸을까 네네. 이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와가지고 네네. 그 아내분이 더 다칠 수 있으니까 예. 버린 시점을 예. 아내가 버린 시점을 그 전날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잡히기 전날. 네네네. 그래야 아내가 덜 처벌받는다. 네. 잘못되면. 그래가지고 버린 시점이 뭐가 됐냐면 원래 내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는. 네네. 그러면 이 변호사가 왜 버렸냐 당신 유동규 네네. 구속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변호사가 버리라고 그랬다. 네네. 그러면 지가 다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를 빠져나가려고 유동규가 잡히기 전에 그 지시 내린 것처럼 네네.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엄한 부인께서 우리 지금 집사람이 재판을 다친 거예요. 계속,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버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네. 이제 부인하다가 네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실형 맞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냥 버렸다. 예, 예. 버리라고 했다고 이제 자술서를 쓰고 예, 예. 검찰한테 바뀐 검사팀한테 예, 예. 제가 인정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예, 예. 1심에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그 변호사가 시킨 거.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예. 뭐냐면 그 남편분 예. 그때 집사람이 이제 이사를 했어. 예, 예. 이제 내가 잡히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떻게 해요? 그 김민수 변호사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이 보낸 변호사예요. 네. 경기도 이제 자문 변호사고. 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네. 그 유사장님한테 그 USB나 네. 이사 가실 때 USB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거 있으면 네. 버리세요 그랬대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뭐 있다는데 뭐 자꾸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보듯이.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하나 있잖아요. 녹취 파일 같은 거 있을까봐. 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녹취 파일 같은 거 있으면 USB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버려라. 네네. 이렇게 이제 나는 감옥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네네. 이제 다 없어지면 자기들 든 증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버려라 그랬는데 집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핸드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네.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남편한테 이 버리는 게 좋다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는 네네.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거 안 버릴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버린 거예요. 네네. 버렸는데 이제 사건이 딱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변호사가 이야기해주는 시나리오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도 이제 그쪽에다가 딱 맞춰서 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정하고 처음에 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어떻게 된 건지 네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만약에 내가 버리라고 그랬으면 네네. 그 핸드폰 이야기도 안 꺼냈죠. 그렇죠. 내가 뭐 하려고 그렇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렇죠. 검사들도. 예, 예. 내가 꺼내가지고 그때 그 핸드폰이 있는 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본인이 버리면 아무 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하려고 그걸 안에서 버려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쭉 했어요. 네네. 박긴 검사팀한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사실관계에서 그 변호사는 제가 우리 변호사하고 예, 예. 그 이전에 있는 김민수 변호사를 제가 고소했어요. 변호사법 예, 예. 위반으로. 예, 예. 이제 고소해놓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예, 예.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집사람한테는 더 재질이 나쁜 게 된 거예요. 저런.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 예. 그렇죠. 말을 바꿨으니까. 말을 바꿨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되고 이제 초범이고 이런 것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남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경사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강경사유 받아갖고 네. 징역 6월에 네.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죄 없이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가 나쁘냐면 네. 집사람이나 그 가족까지 건드린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네. 정말. 예. 그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라이브 때 네네. 아들 김동호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이동호. 예, 예. 이동호 이야기를 막 한 게 예. 니들이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나도 니들 가족 건드릴 거다. 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네네. 예? 하지만 그들은 죄 없는 유동규 본부장의 부인을 사실 그렇게 올가매게 만들었지만 이동호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드린 게 아니라 예.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이재명만 깔려고 그랬는데 네네. 동호 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지도 뭐냐면 이재명도 네. 그 문준영 가지고 얼마나 난리 쳤어요. 그죠?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나도 니들이 죄 있는 내용들은 상세히 밝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네. 우리 집사람도 이런 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같이 위증교사가 네네.
예? 네. 실형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9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징역 2년 구형된 거 다 기억하시죠?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증 네. 교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형이 나올지 우리가 다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동규 본부장의 부인 되시는 분도 그 억울하지만 어쨌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므로 얼마나 위중하겠습니까? 우리 9월 30날을 지켜봐야 되고 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화가 났던 게 거부권 제한이에요. 네네. 이건 기본적으로 거부권 제한을 뭐 법률화하겠다라는 건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이 그 거부권이 네네. 보니까 리턴이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네네. 즉 뭐 거부가 아니라 국회로 다시 되돌린다라고. 재의결. 네, 재의결.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리턴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 상하원으로 해갖고 500명이나 이렇게 그 거대한 입법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입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40 몇 번 됐나? 어쨌든 그 지금 횟수 때문에 제한을 하겠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탄핵을 받지 않고 사실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대단히 위헌적이지 않나요? 위헌적이죠. 위헌적이고 이거 하려면 거부권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는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헌법 개헌합시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없애겠다 대신에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 줘라. 아, 그럼 거부권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탄핵 같은 거 이제 없앴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탄핵이 이런 식으로 남용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정도 되면은 굳이 탄핵이 없어도 잘못한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방법 너무너무 많으니까 네. 탄핵도 없애고 그 다음에 진짜 없애야 될 거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네. 이거 없애자 면책 특권 이거 없애자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 거부권 내려놓게 다 없앱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헌을 하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을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법 만드느라고 이렇게 막 머리 쓰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 논거를 무죄의 논거를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판결 선고 나오기 직전까지 뭐래도 한마디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열심히 돈 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돈 쓰지 말고 모아야 돼요. 국가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럴까 정당 보조금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쓰지 말고 다 모아두고 433.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당원들 뭐 배가 운동 해가지고 당원들 진성 당원들 얼마 냅니까? 요즘에 한 달 한 뭐 1,000원 냅니까? 이거 10,000원씩 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434억 7천만 원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급하지 무슨 이런 법 만드는 게 그게 급합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1,000원씩 해봤자 지금 뭐 저 당원이 100만 명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 100만 명 해봤자 얼마 안 돼. 10,000원씩 하면 그나마 이제 434억 그 토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네네. 네, 인상해야 된다. 그 말씀이셨고 두 번째 법이 이겁니다. 법 왜곡죄 추진에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등이 모두 다 함께 나서서 수사 위축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법 왜곡죄라고 하는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독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독일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아마 독일에서도 이러한 그 형법에 네. 죄가 쫙 있는데 그 죄가 다 이렇게 널리 쓰이는 죄가 아니에요. 뭐 네. 경계침범죄 이런 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죄가 왜 있나 싶은데 경계침범죄로 뭐 처벌받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네네. 찾아보니까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경계를 옮기지 말아라 이런 그 규정이 있어요. 그 10계명은 아니고 예. 그 모세 율법에 예. 그게 이제 타고 내려와 가지고 독일 갔다 일본 갔다 우리나라에까지 와우.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법이 있는데 와우.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조국 교수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쨌든 예. 별로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거고요.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검사가 법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검사가 고의로 왜곡할 수도 있고 몰라가지고 실수로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검사가 법 적용해가지고 뭐 합니까? 검사가 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기소예요. 네. 기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하잖아요. 네. 형사재판. 그러면 제가 판사인데 어떤 검사가 자의든 아니면 실수든 법을 갖다가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아유 저 검사 연수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네. 연수원 성적도 저 모양이더니 검사들에서도 저딴 식으로 기소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죄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판사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이 있는 거지. 네.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면 뭐 하면 됩니까? 처벌하면 돼요. 어떻게 처벌하면 됩니까?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검사가 검사 처벌하는 거 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공수처잖아. 네. 공수처 초대 그 공수처장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검사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판사 출신. 초대 공수처장 판사 출신이고요. 네네. 지금 제2대 공수처장이 있는데 제2대 공수처 검사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네. 판사 출신이에요. 네네. 더군다나 그 오동훈 처장 그 어떤 판사 출신입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인가? 어쨌든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네. 그 회원이었던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하고 있으면 네. 검사들이 잘못하면 이단 말도 안 되는 법 그 필요도 없이 네. 알아서 공수처에서 잘 그걸 갖다 할 것이다. 네. 그런 일들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민주당 감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그 신경 쓰고 이렇게 시간과 그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라도 좀 아껴놓고 모아놓는 것이 그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너무 기가 막힌 게 법 왜곡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냐면 판사도 못 믿고 검사도 못 믿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나 진짜 억울해. 그러니까 이거 저 법 왜곡죄로 저 수사해 달라 하면 그 어디다가 갖다가 그러면 수사를 하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 왜곡죄요? 네네. 뭐 경찰한테 하거나 뭐 공수처에 하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네. 이거 뭐 어차피 또 개정안 올려봤자 법 왜곡죄라고 한 거를 뭐 형법에 집어넣으려나 독일은 형법에 있더라고요. 네네. 뭐 이렇게 형법 개정안 올려봤자 대통령이 어차피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저는 그 생각 자꾸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간다기보단 이번 선거법 네. 재판에서 검사들이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을 지금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에요. 복수의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재명도 전화를 걸고 전 비서실장 출신 임모 씨도 전화를 걸고 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네네. 전영수 전영수. 네네. 비서실장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국토부 압력을 받았다고 보고한 사람이 당신이지? 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위증교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피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진짜 너무 사람들이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죄도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 그러면 옛날 경기도 지사 할 때도 김진성 씨한테 마찬가지로 그런 위증교사의 압박이 있었겠구나. 네. 그렇다라고 하면 위증교사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네. 김진성의 말이 이게 그 지어낸 말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다 추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중교사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갖다가 넣고 있는 집단이 그 이전에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결심하고 구형이 될
위중교사죄의 그 형량만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그냥 가슴에 콕 찔리는 게 전영수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오른 거예요. 네네. 그분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또 그분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한 분 중에 또 이렇게 그 눈길 끄는 게 이재명에게 정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남겼을까? 유언으로 남겼을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전영수라는 분이 직접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에서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네. 이 사람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했을까? 또 어떤 내막까지 알고 있었을까? 이런 조그만한 어떤 단초가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것이 드러났지만 이것보다 더 드러나지 아니한 그런 행태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뭐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검사들이 그냥 뭐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윽박 지르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막 손 올라가고 그러는 사람 같죠? 그렇지 영화에서 않아요? 하도 그렇게 벌여놔서 그래요. 그 막상 검찰청 가면요. 네. 검사들이 진짜 새님같이 조용조용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하면서 그 뭐라고 거짓말 딱 하면 그러면 뭐 하나 쓱 보여줘요. 그럼 등골이 오싹해요. 네. 왜 오싹하냐?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 문서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수사만큼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려가서 내 것만 알고 있지만은 검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 듣고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다 분석하고 사람을 갖다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남시 그 공무원 중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은혜를 입건 안 입건 내가 이재명 시장 내가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일관적으로 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이제 거의 밝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인하고 다른 말 해봤자 나만 바보 되고 나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딱 이틀, 그러니까 내일 지나고 월요일이면 위중교사 관련된 구형이 나옵니다. 선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것을 얼마나 구형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 또는 민주당의 운명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10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통계가 있어요. 어떤 통계요? 통계가 있는데 네. 위증죄 관련해서는 네. 그 실형 나올 확률이 50%예요. 위증죄는 그게 50%가 높은 겁니까? 제가 그 퍼센트 잘 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실형 나온다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겠네. 그 다음에 위증교사죄. 위증교사죄는 네. 위증죄는 50%인데 위증은 위증교사죄는 76.3%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실형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역사상 최악의 죄질이 나쁜 위증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판사라고 하면 위증교사죄에 관련해서 이재명 케이스와 같은 그러한 위증교사죄에 있어서 네. 벌금형을 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생각 듭니다. 민주당 내 네네. 보좌관들 얘기더라고요. 사실 보좌관들은 약간 베일에 쌓인 보이지 않는 손들이어서 네네. 잘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민기 가수 겸 네네. 뭐 연출가가 이번에 유명을 사망하셨죠? 달리했을 때 자신을 어쨌든 평생 이렇게 표현했어요. 뒷것들. 그러니까 배우들은 또는 가수는 전부 다 앞것이고 자기처럼 연출을 하고 무대를 마련하고 하는 그런
스텝을 이제 뒷것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췄는데 보좌관이야말로 그렇죠. 사실은 김민기 선생이 말하는 뒷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보좌관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갖고 왔느냐? 네네.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좀 뭐랄까 광기? 아. 정말 광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네네. 제가 네. 갖고 왔습니다. 자, 이재명의 광기는 언제 보였느냐? 지난번 총선 때 보셨을 공천. 거예요. 공천 때 네. 언제 이 가장 이재명의 광기가 드러났느냐? 이재명은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어유, 총선 맞아요, 공천 어떻게 할 맞아요, 거야? 맞아요. 어떻게 할 거야? 다 이렇게 피하다가 언젠가 한번 기자회견을 딱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딱 모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딱 들면서 빌런의 웃음을 짓습니다. 아이, 그거 꼴찌예요, 그 사람. 아, 맞아요, 점수 맞아요. 꼴찌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꼴찌예요. 하면서 씩 웃잖아요. 맞아요. 그때 진중권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웃는 사진이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사진이다. 가장 중요한 사진이 될 거다. 네. 그런데 그때 저도 섬찟했어요. 사람이.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쵸, 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때 웃었던 지목했던 꼴찌야 이 사람 성적이라고 낄낄대던 웃음의 대상이 박용진이에요. 아, 김영주 의원이 아니고 박용진이었어요. 박용진 잘릴 때. 아. 왜냐하면 박용진이가 그때 4번이나 다시 맞아요. 신청하고 다시 신청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잘렸을 땐가 아마 그랬을 거고, 박용진 잘린 이유. 근데 박용진이 왜 중요하냐면, 박용진과 전대를 했어요, 4년 전에.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네. 서로 맞아요. 경쟁을 네. 했어요. 당대 부출만 했었죠. 예, 그런데 그때 박용진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공천이 곧 있는데 박용진 후보에게도 공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 얘기했습니다. 마치 약속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정적이지만 에이 당신 정적이라도 공천 줄 수 있는 네네. 내가 그 정도 도량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2년 후에 박용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기자들 앞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꼴찌예요 그 인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게 바로 이제 그때의 비명 학살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상징이죠, 웃음이거든요. 상징. 네. 기본적으로 사실 예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실은 공천을 해야 된다. 다 귀중한 자원이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그쵸. 비명계 그 어떤 의원도 사실은 낙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피도 필요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좀 네. 포장도 하고 그쵸, 뭐 하면서 떠나는 네. 동지들아 등 돌리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멘트는 맞습니다.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꼴찌예요. 그 인간 거의 낄낄댔잖아요. 자, 그리고, 그런데 네. 자, 의원들은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겉으로 다 이렇게 공표한 건 아니고 그냥 내부 지침처럼 비명계의 일부 보좌관들은 절대 받지 마라. 원래 이렇게 낙천이나 혹은 낙선한 의원들의 보좌관은 사실 품앗이처럼 그쵸. 시장에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새로 쏟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새롭게 의원 된 사람들이 데려가죠. 데려가고 또 유능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경험이 있는 보좌관들이 그렇죠,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정책 분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 분야에서 계속 어쨌든 국정감사를 뭐 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 그렇죠. 나가고, 입법하는,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좌관이 있는 반면에 정무적인, 완전히 빠꼼이, 국회에 화장실에 뭐가 걸려있는지까지 다 알 수 있는. 찌라시를 돌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네. 완전히 빠꼼이 그런 보좌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팔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의 내부 지침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명단이 쫙 있어요. 비명계에 충실했던 보좌관들은 이런 사람들은 쓰지 마라. 이게 아직 그 리스트가 기자들한테 가진 못했지만 실제로 입수하지 못했지만 귀뜸으로 그런 리스트가 돌고 있다. 리스트 이름도 막 다. 네네. 보좌관들까지 학살하겠다. 블랙리스트가 도는 블랙리스트를 예.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네. 지금 국회 내에서 네. 돌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제가 듣는 얘기가 그건 조금 시간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김동연도 포함됐답니다. 그 리스트에?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네. 김동연에 발을 담궜던 사람들도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김동연 지사가 예. 그 친문 떨거지들을 다 모으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망명처다 그쵸. 하면서 네. 사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김동연은 자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문재인 때까지 계속 그런 그쵸, 그쵸. 처음부터 일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 소문이 난 흑수저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 보고 근데 행시 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금수저야. 왜냐면 경제기획원이니 뭐니 그쪽 완전히 모피아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쪽으로만 쭉 올라간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했고 그런데 정치란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에 딱 나왔는데 내 등 뒤에 아무도 없어. 바람이 쌩쌩해. 근데 이제 이재명과 딜을 했죠. 그쵸. 딜을 했죠. 어떤 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사로. 근데 그때 사실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어떤 미스테리? 이재명의 정말 최측근들도 경기도지사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경기도지사의 가장 큰 적은 전해철이야. 전해철이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래. 네. 적이니까 전해철은 절대 안 줘. 네. 하지만 줄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정성호도 줄 수 그쵸. 있고. 그쵸. 자기 계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경기도 수도권이 많아. 자기 성남 그렇죠. 시절이 성남 그렇죠. 시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인맥도 엄청날 그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줄 서서 내 차례구나 하고 김치국 마셨던 사람 많아요. 아니 이동현한테 김동현한테 줄 이유가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도리어 거꾸로 역발상하는 거야 이재명이. 뭐냐면 아는 사람이 더 헤쳐먹어. 그리고 더 사실은 뿌리 깊게 뭔가를 흔들어 놓을 거야. 근데 이 김동연은 잘 보니까 최소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보니까 어떤 게 그 이재명은 완전히 정말 5호 무슨 담당제 뭐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네네네네. 5호 5명에 담당제. 한 명씩은 간자를 넣어갖고 네. 왜 그 거기서 맞아요. 막 밀고 하고 하잖아요. 거의 제가 그 경기도에 그 공무원 중에 늘공 그러니까 네. 시험 네, 봐서 항상 들어간 공무원. 늘공한테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꽂아 넣었대요. 그래갖고 말을 못한대. 이재명 지사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 바로 저기로 들어간대. 지사실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내가 꽂은 사람 건드리지 마. 최소한 그 약속은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김동연이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내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인사를 잘 안 했대요. 그게 처음 약속이었어.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갖고 이 자기가 꽂은 사람이니 뭐니 일단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일단 뭐 끄집어냈겠지. 이번 총선에 네. 엄청나게 많이 네. 빼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네. 꽂아놓은 사람. 당장 그 강의원이 같은 사람, 네. 정 무슨 배인가? 그저 국무총리실 가는 그러니까 사람. 도민지역시내가 사실 그들이 많죠. 거의 그들이 많죠. 경기도에 많이 꽂아줬으니까 그 인자들은 다 뺐겠고 뭐 한총련 인자들. 그런데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솔직히 김동연 밑에서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 그쵸. 돌아오는데 그쵸. 가급적 배제해. 자기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쨌든 꽂았던 사람들인데도 뒤늦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김동연 묻은 애들은 빼. 김동연 묻을지도 몰라. 웬일이에요. 보좌관으로 집어넣지 마. 왜냐하면 거기에 다 보좌관 출신들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보좌관에서 이렇게 그렇죠. 국회의원들 시장에서 보좌관 맞습니다. 시장에서 떨어진 사람들 또 여기저기 왜 지자체에 가잖아요. 맞습니다. 지자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비명계였거나 아니면 몸담았던 김동연 묻은 사람들 집어넣지 마라. 무섭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재명이 예전에는 호기롭게 네. 자기가 뭘 하나 하면 다 내 밑에 알아서 줄 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지, 검을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렇지. 막상 사법 리스크에 밀리고 네. 당내에서도 조금 이러저런 이빠른 소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좀 옹색해지니까 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과 이런 게 심해진 게 아닐까요? 아니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더 희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벌써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끝났으니까. 그쵸. 훨씬 지금 4월 총선이니까 보통 한 5개월 5월, 정도네요. 5월, 예. 6월이면은 다 어느 정도는 돼요. 보좌관 그쵸. 다 그렇죠. 끝났을 텐데. 다 어느 정도는 끝난 상황인데 제가 이걸 들은 시점이 그러니까 사실 조금 돼요. 그런데 김동연 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합쳐서 얘기하는 거거든. 네네네네. 김동연까지도 네. 최근에 김동연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고 그리고 쌤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진 쌤이라고 그래서 저도 쌤이라고 호칭합니다. 유진 쌤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지금 이게 위험하다. 적신호다. 그쵸, 이제 그쵸. 10월달, 11월달에 이 정말 험난한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확실하게 내 편만. 내 편의 어떤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쫄려 있다. 지금 확산보다는 이 네. 폐쇄. 왜 네. 폐쇄를 해? 지금 이 모든 그쵸, 것들에 대해서 그쵸. 입단속도 해야 되고,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약간 나가고 있다는 이재명 겁니다. 대표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아니, 저는 충분히 오바스러운 조사라고 볼 수 이 있겠네요. 광기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총선 끝나자마자 이 사람의 이미지 트레이닝이 어떤 거죠? 온화한 사람. 그리고 이 뭐랄까 확장성이 있는 사람. 정부와 협조하겠다라든지.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를 한동안 이재명의 그 발언을 이렇게 보면 예전이랑 달라요. 톤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사실 조금 떠 있거든요. 그쵸, 목소리가 그쵸. 앙앙앙앙 맞아요. 하는 조금 뭐랄까 음으로 얘기하면 도레미파솔라 정도의 약간 음가인데 좀 이건 그런데 양아치 같다가 네. 건달처럼 바뀌었어요 목소리. 그 톤이 있잖아요 양아치들. 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삥 뜯는 길거리에 양아치들이었다가 예. 그래도 보스 야 같은 느낌. 좀 살살해 라는 그 맞아요, 투로 좀 맞아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막 금투세 얘기하라고 막 무슨 뭐 종부세 맞아요, 얘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념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싶어 했는데 네. 지금 사실 2년 구형 등 여러 그 상황들이 안 좋아. 이렇게 내가 중화하기만 하면 안 돼. 그쵸. 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 라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확장성보다는 현재 나의 지지자들을 끌어안고 끌어안고. 나의 어떤 호위무사들만 데리고 이 대오를 아주 공고히 가겠다 이렇게 바뀐 거군요. 그게 원래 이재명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네. 자, 성남시부터 보자고요. 성남시도 엄청나게 이너서클들만 움직였어요. 그쵸. 우리가 2층 그러면 2층이 뭔지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진상을 포함을 해서 2층의 어떤 구도 자체가 완전히 무슨 벙커처럼 느껴지는 그쵸.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저거 2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음습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내 새끼 아니면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데리고 있었던 내 새끼들을 그대로 통째로 들어서 경기도에 안착시키면서 그렇죠. 새로운 피드를 다 또 수요하면서 이거를 확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확장하는 게 딱 성남 버전 2. 그러니까 그쵸. 성남의 약간 똑같은 확장된 시스템인데 버전. 예. 똑같은 시스템인데 워낙에 기초단체와 워낙에 경기도는 광역단체 중에서도 맞습니다. 최고의 서울시보다 사실 더 크잖아요. 더 커요. 에어리어라든지 혹은 주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심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심더라도 왜 이 피라미드형 구조 위에서부터 그 밑에 정진상 있고 김용 있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는 시스템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은 안 돼, 그게. 그렇죠. 정당은 안 돼. 그렇죠. 이거는 정당 지자체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야. 맞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는 저기잖아요. 왕이잖아요. 영주잖아요. 그렇죠. 저 늘공이든 어공은 뭐 내 말 들을 테고 늘공 죽을래? 한마디로 그냥 그렇죠, 엎어져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영혼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당은 영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했어요? 영혼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학살하고 아. 영혼이 없는 애들만 김민석 같은. 그렇죠. 나 영혼 없어요라고 얼마나 지금 김민수 대변이 그러시더라고요. 김민석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영혼이 없는 환혼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쨌든 영혼을 빼앗긴 그 네. 껍데기. 네, 거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나 영혼 없어요라고 얼마나 호소를 했어요. 이재명한테. 그런 영혼 없는 자들만 완전히 휩싸였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덜거렸잖아요. 아 도대체 내가 그 지자체 왔다가 정당 왔더니 정당은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먹어. 예, 그 심정을 예.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영혼이 없다고 그래도 알거든. 그치. 내가 기가 빠지거나 내가 위험해졌을 때 실제로 얼만큼 도망가는지 나로부터 알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직물적인 그런 동물적인 그럼 감각이 최근에 있거든요. 왜 김민석 최고가 네네. 이낙연을 따르는 그 잔당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저는 진짜 김민석 최고에 있는 어록은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럼요. 네네. 이낙연 잔당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센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교감 속에서 한 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은 확실하게 그 품함을 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박찬대가 사라졌어요. 원내대표가 사라졌어. 원내대표가 아니 왜 원내대표가 지금 안 그러네요. 보이지? 원내대표 보인 곳이 하나 있어요. 어제- 재판정. 맨 앞줄에서 다 이렇게 그 응원단들. 바라기 이렇게 바라기 우리 저 대표 네, 바라기 네. 원내대표가 투탑이잖아요. 원내 그러네요. 2인자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2인자는 명실공히 김민석 김민석이죠. 최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메시지를 내놓고 그 메시지가 파급 효과가 계속 파장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김민석으로 바뀌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금 주변 정리를 조금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